고금리 영향이 전방위 분야에 미치며 국내 경제가 둔화했습니다. 5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오던 국내 경제는 4분기 들어 정체했습니다. 가계와 정부의 지출 증가, 무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정체 상태로 마감되자 급격한 고금리 영향이 전문가 예측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시장 냉각으로 인해 실질 기업 투자도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가계 지출은 3분기 감소했다가 4분기 반등하고 가계 저축률도 6%로 증가했는데 일부는 정부 지원 덕분입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도 0.1% 감소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제자리인데 상품 생산 부문이 감소하며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철강과 오일가스 추출, 농수산업이 크게 감소했고 기업 매니지먼트와 창업, 도매, 운송과 창고, 정보와 문화산업, 금융과 보험, 문화 및 예술도 역성장했습니다. 앞서 2022년 3.8%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 통계청은 오늘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통계청은 올 1월에는 경제가 다시 반등하면서 실질 GDP가 0.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중앙은행이 이번 경제 둔화 지표를 반가워할 것이라며 3월 통화 정책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고금리 탓에 지출이 위축되면서 올 상반기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중앙은행은 올 중반 소비자 물가지수가 3%대로 떨어지고 내년 목표에 도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저소득과 중산층 가정의 생계비를 또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식료품과 가스 등 필수품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4월 5일을 시작으로 생활비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성인 1인당 164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41달러가 늘어남에 따라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대 410달러가 추가 지급되고 성인 2명인 가구는 평균 255달러를 받게 됩니다. 생활비 지원금은 개인과 가구의 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BC주 주민의 85%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용의 일부를 충당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취임, 최근 100일을 맞은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와 암 진단 및 치료, 새로운 주택 계획, 의료 인력 확보, 안전 등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이 기대 수명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와 이스라엘 공동 연구팀이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립건강통계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참여한 17만 2천 명의 수면 습관과 사망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5가지의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기대 수명이 남성의 경우 4.7년, 여성은 2.4년 더 늘어났습니다. 5가지 좋은 수면 습관이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잠자기와 잠든 후 도중 깨지 않기, 그리고 수면을 위해 약을 복용해선 안 됩니다. 또 일주일에 2번 이상 수면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잠을 잔 후 일주일에 5일 이상 충분히 쉬었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이런 5가지 습관을 모두 잘 따르는 경우 전혀 따르지 않거나 한 가지만 따르는 사람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조기 사망 위험도 줄여줍니다. 5가지 습관을 모두 지키는 사람은 전혀 따르지 않거나 한 가지만 따르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과 암 사망 위험은 각각 21%와 19%,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40%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모든 원인의 사망 중 약 8%는 수면 패턴이 좋지 않아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청소년이 조기에 사망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도 연구진은 발견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선 좋은 수면 습관이 중요한데 숙면을 위해선 주말에도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잠자기 전엔 과식을 피해야 하며 밤엔 빛을 멀리해야 합니다. 침실은 되도록 조용하게 만들고 아침엔 빛을 충분히 받아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선 다음 달 서머타임이 시작되면서 잠자는 시간이 1시간씩 줄게 됩니다. 때문에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 성인은 물론 자녀를 둔 가정에선 잠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미리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인 18세에서 64세의 65%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동반자 없이 시민권 신청자 스스로 온라인에서 선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체된 시민권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휴가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동시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는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거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허용된 실시간 화상 선서식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으로 선택 사안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부터 선서까지 2년이 소요되며 지난해 10월 기준 35만 8천여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새로운 자가 온라인 옵션을 제안하고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전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반대와 편리할 것이란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90분 동안 진행되는 시민권 선서식은 194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우유 성분을 제품에 표기하지 않은 다크 초콜릿을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살렌토 오르가닉스 브랜드의 다크 초콜릿 파인애플 바이트와 다크 초콜릿 파타야, 오르가닉 바나나 다크 클러스터, 오르가닉 피넛 다크 초콜릿 딥 4종으로 113g이며 온타리오주에서 팔렸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신고는 없었으나 당국은 우유에 민감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이 제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심하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구매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페리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5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BC 페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약 10% 정도를 올릴 것이란 보고서가 나오자 정부는 페리를 이용해 출퇴근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5억 달러 공자금을 투입해 인상률을 10%에서 3% 이하로 낮추고 전기 페리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BC 페리는 정부 자금 지원 덕분에 시설을 개선하고 저렴한 요금을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틱톡 사용이 이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보안을 위해 오늘부터 연방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캐나다 사생활 보호기관인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틱톡의 개인정보 보안 위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집행위에 등록된 개인과 업무용 휴대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고 앞서 미국 연방과 일부 주 정부가 잇따라 틱톡 사용을 금지하면서 각국의 틱톡 사용 금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 재외동포청 신설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272명 중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의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공포되면 이르면 6월 초엔 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동포 사회 수건이던 동포청 설립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전 세계 한인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힌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는 동포청이 전 세계 재외 동포들이 원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재외 동포의 권익에 버팀목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외교관 소속인 재외 동포청은 재외 동포에 관한 영사와 법무, 병무, 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현재 인천과 광주, 안산시가 동포청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